삼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2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1월 16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임자월 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다시 이를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이라고 하는 천간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화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또 화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뜻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하게 되면 태양지화의 비유를 하게 되죠. 하늘에 뜨는 태양. 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 양중지존이라고 해서 양을 대표하는 천간이 바로 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일간도 있습니다. 정화. 이 정화라고 하는 일간은 같은 화죠. 같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인데 똑같은 열기를 가지고 있겠죠. 이 열기라고 하는 것, 따뜻한 온기하고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열기는 불을 태워서 소각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 태양의 온도가 수만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불의 열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화였다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이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 병화는 태양의 비유를 하지만은 정화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촛불 같은 것에, 또는 모닥불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전기불도 해당이 됩니다. 전기불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화를 둘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오행화라 하더라도 성질이 다르죠. 양은 강렬하고 맹렬한 빛과 열기를 가지고 있는 화가 양화가 되는 거고, 음화인 정화는 양화에 비해서 그 열기라든가 빛의 강도가 조금은 부드러운 것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병화가 예를 들어 전기불로 치면, 예를 들어서 백천촉 정도 되는 촉광의 그런 밝기라고 하면, 정화는 그 천촉의 밑으로 100촉이라든가 200촉이라든가 이 정도의 이 세계를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량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서 모든 만물을 태우고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병화든 정화든 너무 치열해지지 않도록 통제 장치가 필요하죠. 통제 장치. 예를 들어서 통제 장치가 필요한데, 쉽게 말하면은 보일러가 너무 과열이 되면 보일러가 폭발을 할 것이고요. 옛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죠. 그것도 원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통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소 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이 바로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 장치, 그 통제 장치를 갖다가 이제 관성, 우리가 육신으로 보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화 입장에서는 수가 관성에 해당이 되죠. 이때 병화 또는 정화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통제 장치는 음수인 개수가 아니라 양수인 임수를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임수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를 갖다가 뜨거운 화의 빛을 갖다가 보광해주는, 수보 양광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병화든 정화든 임수를 치용하죠. 물론 이제 이 병화 자체가 4월 이라든가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데 태어나가지고 화가 너무, 병화 자체가 너무 뜨거워지는 경우에는 임수하고 개수를 동반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병화는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정화는 웬만해서는 개수 쓰는 것보다는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주고, 정화가 너무 뜨거워지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통제해 줄 수 있는 장치, 임수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이제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도 신약할 수는 있습니다. 신약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유술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해자축월 같은 데 태어나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 아무리 태양지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항상 인성으로서 생조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필요한 인성은 목이 될 것이죠. 목. 이때 목은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을목인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화를 생해줄 수 있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 양목인 간목을 얻어야지만 목생화해서 화를 생조해 줄 수 있다. 이거는 비단 병화뿐만 아니라 정화도 마찬가지로 정화가 약할 때는 간목을 쓴다. 그래서 다른 일간들은 뭐 간목, 을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병화, 정화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뜨거운 빛으로 보기 때문에 용신충법이 다른 일간들하고는 달리 거의 비슷합니다. 임수를 치용하는 것이 같고요. 그 다음에 약했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것도 병화, 정화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 엊그저께 이제 대설이 됐죠. 대설이 되면서부터 이제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자월은 대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설과 동지가 이렇게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오는 기준은 바로 대설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해자, 축, 월 모두 동절이다. 동절은 그냥 동절이라 생각하지 말고 엄동설이다. 몹시 춥고 한기가 극심하여 살이 에이고 뼈가 시릴 정도의 그런 혹한의 그런 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월, 자월, 축, 월이다 해서 항상 조후의 의미, 조후가 급박한 그런 시절이 바로 해자축월이죠. 물론 4월, 5월, 미월도 조후가 급박합니다. 그때는 반대로 너무 뜨거워서 아까 말했던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만물이 마르고 심한 경우에는 만물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또 사후 미월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고요. 해자축월에는 반대로 너무 춥기 때문에 차가운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뭘 한다? 조우한다, 난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은 일간이 병화가 되는 것이니 뭐 별달로 병화가 뭐 있어도 되겠고 없어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일간이 병화일 때 병화를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병화 일간이 4, 5, 미월 등에 태어났을 때 일간 병화가 왕할 때는 병화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해자축월에는 보다 일간 병화 자체가 약할 경우에는 비견인 병화를 보는 것은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일간 병화는 빛으로 보는 것이고요. 이때 옆에 있는 병화는 같은 빛이 아니라 이때는 자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정화는요? 물론 정화도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양간은 웬만해서는 자기가 약할 때는 같은 양간한테 도움을 얻는 것이 좋지 음간한테는 크게 도움이 받지 못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화가 약할 때 음화라도 없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당연히 낫겠지만은 이왕이면 이건 조후 때문에 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해자축월에 그러면 정화보다는 그렇죠. 같은 화인 병화가 있는 것이 좋고요. 병존이라고 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자월 같은 경우 엄동설안에 수왕절이 되죠. 그저께 공부했던 해월은 역시나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자월은 수의보다 왕지가 되는 것이니 수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 바로 언제? 해자월, 특히나 자월 같은 경우는 음기가 가장 강성할 때가 바로 이 자월이다. 반면에 화라고 하는 것은 화는 해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자월이면 여기가 태지가 되는 것이니 병화든 정화든 해월 또는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매우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시 병화가 세력만 있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만은 해월이라든가 자월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양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반드시 목이 있어서 목생화해 줘서 병화의 빛을 어떻게 강렬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인성인 간목을 봐서 병화를 생존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 줄 수가 있다. 단 간목이 없이 임수를 쓸 수는 없겠고 이렇게 되면은 살중신경이라고 해서 제 아무리 양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수의 극을 받고
있게 되겠죠.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서 간목이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는 지지로 인사오 등의 인목, 사화, 오화 등의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일간 병화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능이 이때도 임수를 쓸 수는 있겠지만 원체 수가 왕하기 때문에 간목 하나 정도는 대동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정리하면 인성, 특히나 양목인 편인인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주해주고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보강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편인보다 정인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육친론을 이제 위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정인만 좋고 편인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간의 특성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지 편인이라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병화 정화는 일간이 약할 때는 을목보다는 간목을 더 좋아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 일간이 자월에 대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병화, 양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월지 있는 자수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 양, 용, 그저께까지 했던 해수는 체, 용, 양이라고 해서 해수를 양수로 바꾸고요. 오늘은 이제 자월은 달리 체, 양, 용음이기 때문에 얘는 음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화를 극하는 관계, 수국화, 즉 원령에 있는 수가 나를, 일간인 나를 극하는 것이니까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극아자는 육친으로는 관성이 됩니다. 관성은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정관과 보다 편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편관은 달리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은 양화가 음수를 받죠. 체, 양, 용, 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자월의 병화는 정관 격이 된다. 정관격. 단 자월은 관성인 수가 왕하지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관은 왕하다라고 해서 관이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면 그 왕한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관인상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의 병화는 먼저 인성을 얻고 다음으로 임수를 얻어서 수보양강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있음으로써 병신일주가 되는데, 병화 입장에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가 되는 것이죠. 편제. 그 안에 지장가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 무토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수 경금을 쓰는데, 본시 일주로만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신금 밑에 깔고 있으면은 임수라고 하는 칠살을 내가 쓸 수도 있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도 내가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녀 불문하고 사주 국세만 좋으면 병신 일주들이 대체적으로 남편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처덕도 있고요. 재물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예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일주 중에 하나가 또 병신 일주인데, 그거는 일주로만 봐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사주 전체가 어떻게 좋게 짜여져 있느냐 또는 대운이 어떻게 좋게 가느냐까지 살펴본 연후에 병신 일주라고 하는 일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령 자체가 자수잖아요. 자수, 일간이 약하고 관성이 왕한 그런 시절인데, 일제 신금이 있게 되면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물론 진짜는 아직 없지만은 요 준삼합이라고 해서 신자 반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일간은 다시 약해지게 되는 것이니, 일주만 놓고 봤을 땐 좋게 보겠지만 오늘 국세 자체는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월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 투출되어 있으니 이렇게까지만 딱 보게 되면은 일간은 너무너무
약한 중에 재살이 너무 왕해서 제 아무리 양화인 병화라 하더라도 관살에 왕한 관살의 극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약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화 자체가 인에 뭘 할 수 있다? 통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병화가 인의 통근에서 왕한 것보다는 신자주국에서 임수 두 개 투출된 것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생시에서는 다시 병화를 좀 더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은 뭐 신자신 진짜는 아니더라도 자월에 자수, 신금, 신자, 수국, 임수 두 개 굉장히 수가 왕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 부득이하게 무토를 가지고 임수를 제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무자시가 됐을 때는 무토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선생님, 인중에 있는 인중무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중 안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 인중 안에는 병화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는 뿌리 없는 무토이면서 그것도 좋지 못한 게 나중에 지금 원국만 놓고 봤을 때는 뿌리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화운 같은 데 갔을 때 이 무토 자체가 힘을 얻게 되면 병화를 회강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무자시 또는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 상태에서 원국만 놓고 봤을 때 임수를 적절하게 통제해 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병화를 갖다가 회광하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좋지 못하고요. 기축시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무토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를 회광하고 임수를 뭐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토탁임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피해야 될 생시 경인시 정도는 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자수국에서 물론 인신충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좌우충이 되는 경우에는 인신충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인시가 여러분 좋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무술시만큼이나 좋지 못한 생시가 바로 경인시가 되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 병화가 너무 약한 중에 다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건 완전한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니 일간이 너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년에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개축대운 여자의 경우에는 이 대운 정체가 뭐냐면 수가 너무 왕해지고 금수의 대운을 만나기 때문에 조금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신합수가 되죠. 개수 투출되어 있죠. 물론 미근이라도 여기 통근할 수는 있습니다. 사신합수가 된다고 해서 사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는 둘 수가 있겠고, 또 뭐 관사론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체가 좀 병화 많이 약하다. 남자로 태어났을 때 뭐 개사시 제가 봤을 때 썩 나쁘지 않게 보지만은, 여자로 태어났을 때 관사론자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자로 태어났을 때 저는 갑옷이 정도 괜찮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자로 태어났을 때 운이 40대 41세 전까지 다 금수운이기 때문에, 일간 약한 병화가 인에 뿌리를 두는 것보다는 5까지 얻어서 뿌리를 두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병신시 정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왜냐? 운이 목화운으로 빨리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